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벌써 3나노 경쟁이 끝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 흐름을 보면 묘하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TSMC 3나노의 패착, TSMC 3나노가 불안하다는 톤의 소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3나노도 그 앞선 5나노 4나노처럼 TSMC 압승으로 기결될 것이라는 톤이 주류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갑갑한 대목은 벌써 3나노 경쟁의 무게 추가 TSMC로 압도적으로 기울었고 2나노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과거엔 3나노가 분수령이었다면 이젠 2나노가 분수령이라는 식으로 삼성에 대한 일종의 그 희망 고문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3나노는 이제 막 시작한 노드입니다. 원래 그 첫 걸음을 뗀 수준인데요. 파운드리 최고 TSMC도 올 3분기에 첫 매출이 잡힌 칩이 3나노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6%를 차지했었죠. 아시다시피 그 물량은 다 애플 칩입니다. AP에서는 A17 CPU 중에서는 그 M 시리즈, M3 시리즈죠. M3, M3 프로, M3 맥스 정도입니다. 이 고가의 3나노를 활용해도 칩의 성능 개선이 쉽지 않아서 팹리스가 3나노 채택을 꺼려하는 가운데 TSMC가 이만한 성과를 올린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3나노는 이용 고객이 극히 적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내년인 2024년이 3나노가 만개하는 해가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첨단 노드 활용이 빠른 AP 쪽에서는 이 퀄컴, 미디어텍, 삼성 등이 2024년에 3나노 칩을 내놓고 AI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엔비디아가 3나노 GPU인 블랙엘을 일찌감치 내놓습니다. 또 인텔도 TSMC 3나노 활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3나노가 만개하는 시점인데 메이저 팹리스 관련 소식에서 암울한 얘기만 가득합니다. 죄다 3나노 수준을 놓치면서 이젠 2나노가 승부수라는 식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그 내년 하반기 공개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같은 경우도 삼성과 TSMC 동시 발주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TSMC 단독 수주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도 이 퀄컴이 삼성의 3나노 증설 규모가 보수적인 수준에 그쳐서 퀄컴이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식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유는 과거에는 퀄컴이 TSMC 3나노에서 삼성의 3나노로 갈아타는 근거로 흔히 해자되던 것입니다. TSMC가 자신의 첨단 공정에서 그 애플 챙기기에 바빠서 퀄컴이 실망하고 있고 퀄컴 입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캐파를 TSMC가 보장하지 못하는 탓에 삼성으로 칩 생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퀄컴이 기존대로 TSMC에서 칩을 만드는 이유로 삼성의 3나노 캐파 부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 부메랑도 이런 부메랑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대만 경제일보든 그 대만 매체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즉 대만 매체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지만 TSMC 소식의 가장 밝은 매체도 대만 쪽입니다.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아마 퀄컴 칩 유치와 관련해서 분명 삐걱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만 매체 지적대로 삼성의 캐파에 대한 퀄컴의 실망이든 아니면 3나노 수율 부진이든 또 아니면 엑시노스 칩 개선과 관련해서 엑시노스 칩 제작을 삼성이 늘리는 데 따른 부작용이든 아니면 마지막으로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부터 적용되는 퀄컴의 자체 코어 오라이온 탑재에 따른 스냅드래곤 칩 제작 난이도 급상승에서 오는 퀄컴의 TSMC 선호이든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AP에서 가장 유력했던 3나노 고객 퀄컴을 놓칠 경우에 확실한 3나노 후보군이 잘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3나노에서 승부가 났다는 톤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전에 올해 5월, 지난 5월에 카이스트에서 경계현 CEO의 발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냉정히 얘기하면
삼성의 4나노 기술은 TSMC에 2년 정도 뒤졌고 3나노는 길이 다르지만 1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나노로 가면 TSMC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갈 텐데 그때가 되면 TSMC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삼성은 3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꾸는 승부수를 뒀지만 TSMC는 기존 핀펫을 고수했죠.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핀펫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설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죠. 더구나 삼성으로서는 미세화 공정으로 회로가 너무 미세해지다 보면 게이트가 정확히 어떤 신호인지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TSMC가 3나노까지 핀펫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봤었는데요. TSMC가 이 난간을 잘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TSMC도 3나노에서 아직까지 수율 논란, 일부 발열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란 항시 상대적인 것이고 고객 확보 측면에서 봐도 TSMC가 3나노를 잘 안착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깔고 삼성 입장에서 결국 역전을 노려볼 로드는 결국 2나노라는 얘기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그 보수적 칩 시장에서 3나노 고객 확보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고 애플과 같은 확실한 고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칩을 만드는 경험을 쌓아서 수율을 안정화하기도 쉽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도 애매합니다. TSMC와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공격적으로 경쟁을 이를 벌리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삼성이 부각되려면 TSMC가 실패해야 합니다. 2나노의 경우는 TSMC가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하는 것이라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3나노에서 경험했기에 2나노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주류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상식적 수준의 단순 추론에 불과한 것도 맞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삼성이 자신의 엑시노스 칩 정도에서 3나노를 경험하게 된다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레퍼런스를 대단히 축적했다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더구나 TSMC는 최근 애플에 2나노 C제품을 건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2나노에서 삼성이 나을 것이라 낙관적 추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2나노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있고 2나노 적용 시점은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간 미국 CIA는 시 주석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자국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 임기 마지막 해가 바로 2027년이죠. 2나노가 활성화되는 시기와 양안 관계 불안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딱 겹칩니다. 시진핑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전쟁을 꺼릴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만을 칠 것이란 견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팹리스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간 팹리스 머릿속에서는 듀얼 파운드리가 좋다고 대내면서도 계속 TSMC만 고수했던 게 사실인데요. 팹리스 입장에서는 TSMC의 뒤늦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적용, 양안관계 불안 최고조 등의 변수를 맞아서 이번엔 삼성을 선택해서 리스크를 낮추자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 아직 삼성이 3나노를 포기하긴 이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은 이미 엔비디아, AMD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죠. 로직칩과 HBM 그리고 2.5D 패키징을 아우르는 풀턴키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현재 삼성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성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3나노로 보폭을 넓히는 발판이 돼 줄 수 있습니다. 퀄컴 구글칩 같은 경우도 아직 TSMC 단독 수주설은 루머 수준이기에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은 실력입니다. 낮은 가격만 갖고는 인류 팹리스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으로서는 3나노에서 경험을 더 쌓지 못하면 2나노에서도 승부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2나노 분수령설을 이래저래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